마시간처럼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8일 황당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황교안 대표가 황당한 얘기를 해서 저희에게 또 뉴스거리를 던져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죠? 네, 이거 소재가 고갈될 틈이 없네요. 황교안 대표가 7월 7일에 이번엔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네. 뭐라고 썼냐면은 지금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고통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불안하다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유 근거로 든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해외 이주자 수가 약 5배나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봐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지 않냐 라면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꿈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를 짚었습니다. 네. 이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진짜로 해외 이주자 수가 5배나 늘어났으면 진짜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살기 어려워서 나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금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이제 문제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네. 이렇다고 합니다. 2018년 해외 이주자 수가 급증한 것이 이 황교안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막 나간 거 아닙니까? 살기 네. 어렵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은 2017년 말에 해외 이주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거주 여건이 종류가 바뀌면서 폐지됐기 때문에 2017년 12월 21일부터 네. 해외 영주권자에게 신분 증명용으로 발급되던 거주 여건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폐지 절차에 따라서 이 거주 여건을 받던 사람이 한꺼번에 해외 이주 항목에 집계가 되면서 통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건 거죠.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이렇게 5배나 늘어났다는 건 사실이네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네네. 숫자상으로는 사실인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조치가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확 들어가게 되면서 그만큼 숫자가 늘어난 거다. 그럼 실제로 해외 이주한 사람은 뭐 숫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전 기준으로 보면은 외교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와 이제 인터뷰하라고 네네. 보면은 네. 평년과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5배가 늘어난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늘어난 숫자만큼 규정이 달라서 들어간 거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알아보면은 외교부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좀 통계를 보거나 이렇게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냥 황교안 대표는 그냥 확 얘기를 해버린 거네요. 네, 뭐 사실 확인을 안 해봤는지 해봤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냥 거짓말이더라도 프레임을 씌워보자라고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발언을 황교안 대표가 가짜뉴스죠. 그렇죠. 가짜뉴스죠 이건. 네,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네. 지난 2월 19일에도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도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근데- 논란이 됐었죠 그게. 네, 근데 이것도 뭐 가짜 뉴스 아닙니까? 네. 실제로 6월 26일 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다. 네. 왜 가짜뉴스 퍼뜨리냐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세금이 기본 떼어지는 게 있잖아요. 네. 기본 떼어지는 게 나가는 게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서 물건만 사더라도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납부를 다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면세 상품만 사는 것도 아닐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서 이제 노동을 하고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는 것이고 뭐 그에 비해서 많은 돈이 나간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금도 안 내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분이 법을 전공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직도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가짜뉴스를 계속 이런 식으로 퍼뜨리고 있는데 근데 본인은 정작
예전에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때만 해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신속하게 사실 확인을 하고 철저한 사법 처리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해달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었고, 네. 뭐 자신이 법무부 장관인 때에도 가짜뉴스다 소셜미디어에 유언비어가 많다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될 때는 이거 절대 유포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는 지금 와서 자기가 오히려 유포를 하고 있는 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네. 삶이죠. 황교안 대표 뭐 본인의 발언에 따르면 지금 황교안 대표 자신이 사실 확인을 당하고 철저한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할 그렇죠. 대상이죠. 빨리 사법 처리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재판에 지금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어서 면책 특권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빨리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심각한 제1야당의 대표로서 거짓뉴스를 생산하는 것만큼 파급력이 큰 가짜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뭐 한 번 정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벌써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가 하는 게 이게 좀 경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가짜 뉴스다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댓글은 아무래도 바본가 보다. 네, 저런 모모들 때문에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생기지 않았냐. 네. 실제로 팩트체크라는 코너가 생겨서 많이 운영하죠, 언론사들로. 네. 거의 유행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교활이가 딸랑이 노릇했던 박근혜 때 진심 이민 가고 싶었다. 네가 가라 아베 밑으로.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네. 그때 왜 헬조선을 했느냐. 너무 희망이 없고 근데 나가고 싶은데 나갈 돈이 없으니까 이민도 못 가고 이래서 헬조선이라는 그런 그 뭐 유행어 아닌 유행어 정말 자학적인 말이었죠.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었을 때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더 이민 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황교안 씨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중요한 직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삶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좀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가짜 뉴스를 얘기했던 것만큼 계속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서 목적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앞으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화두로 자신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화두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있지만 가짜뉴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없는 책임까지 다 문재인 정부에게 씌우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를 좀 심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제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를 씌우고 프레임 씌워서 내년 총선 때 제가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해 보겠다라고 한 게 있고 그런 면에서 일본이랑 지금 비슷한 행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반도체 핵심적인 그 부분을 수출을 금지하면서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고 하니까 그런 걸 자꾸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일본과 짝짝꿍이 맞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탓이냐라고 보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서 자유한국당이 그 경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한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네. 황교안 대표는 자숙을 해야 되는 대신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돌리는 행태를 좀 고치자기보다 감옥에 가는 것으로 보답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철저한 사법 처리 얘기하셨으니까 철저한 사법 처리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은 황교안 씨의 가짜 뉴스 배포 행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황당한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고 계시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